리플 XRP를 $10,000를 보유하고 싶다면 2026년에는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XRP를 아직도 단순한 매매형 코인으로 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토큰, 차트가 좋으면 들어가고 흐름이 꺾이면 빠져나오는 알트코인. 그런데 만약 이 관점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XRP가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은행 간 송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 토크나 자산 이동,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XRP는 국경을 넘고 통화를 넘고 금융기관과 시장을 연결하는 결제 자산으로 설계됐다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화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유로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이 이동할 때 그 사이를 빠르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XRP 가격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로만 보지 않습니다. XRP가 처리할 수 있는 가치의 규모, 공급량, 유동성, 그리고 얼마나 작은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지가 함께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것이 XRP의 분할성입니다. XRP 한 개는 100만 개의 작은 단위, 즉 드롭으로 나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XRP 가격이 높아져도 아주 작은 단위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XRP 한 개가 $10,0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격만 보고 너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드롭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의 결제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은행 간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제도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보통 자산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실제 결제나 이동 과정에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XRP는 처음부터 작은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도 사용성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XRP를 일반 알트코인처럼만 보면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그 다음은 유동성입니다. 결제 네트워크에서 유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RP가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XRP 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를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간 결제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RP 가격이 $1라면 10억 개의 XRP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XRP 가격이 $10,000라면 같은 10억 달러 결제에 필요한 XRP는 10만 개면 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더 적은 수량으로 큰 금액을 이동할 수 있으면 거래 과정에서 가격에 주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슬리피지도 줄고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XRP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XRP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거대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XRP는 무조건 $10,000 간다라고 단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XRP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면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조 달러가 움직이고 파생상품 시장은 수백조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국가 간 결제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이동하는 돈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 XRP가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중 아주 일부만 연결한다고 해도 그 규모는 연간 수조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제에 사용되는 XRP가 전체 공급량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XRP 한 개가 대표해야 하는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0,000, $50,000 같은 극단적인 가격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목표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XRP가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 크게 쓰일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가격 예언처럼 말하기보다 이런 구조를 근거로 높은 가격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XRP가 반드시 한 개 단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XRP는 드롭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작은 결제와 큰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XRP의 분할성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토큰화된 금과 비교하자면 금 1온스가 여러 금융상품과 파생 계약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XRP도 디지털 환경에서 더 큰 결제 가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XRP 하나가 큰 규모의 가치 이동을 표현하면서도 아주 작은 단위의 결제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XRP의 가치는 뉴스 제목이나 단기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기관과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은행, 결제기업, 중앙은행, 토큰화된 자산이 연결되면 XRP의 역할이 단순한 알트코인에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XRP가 어느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토큰으로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XRP는 결제 인프라 자산처럼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주장은 매우 공격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XRP는 반드시 $10,000 간다가 아니라 XRP를 글로벌 유동성 브릿지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수학적 논리를 제시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부 투자자들이 XRP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보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스웰 2025에서 나온 리플 측 메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스웰이라는 행사를 통해 금융기관, 개발자, 투자자, 결제기업을 한자리에 모아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행사의 시작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리플은 스위프트 행사에 참여하려 했지만 부스 공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따로 자신들만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작은 창고 같은 분위기의 행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 프라임 브로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투자은행, ETF 발행사들이 리플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제도권 금융에서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금융 시스템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리플 측은 이 변화를 인터넷의 금융 레이어가 바뀌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인터넷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바꿨다면 이제는 돈과 자산이 이동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플과 X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10년 넘게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고 강조합니다. 소송도 있었고 규제와의 충돌도 있었지만 리플은 XRP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을 위해 싸워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XRP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긴 과정이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앞으로 스웰 행사도 더 크게 확장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금융기관, 결제기업,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중심의 행사였다면 앞으로는 개발자, 투자자, 연구자, 학계 그리고 더 넓은 XRP 커뮤니티까지 포함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리플이 기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XRP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XRP를 단기 가격 차트로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고 내일 다시 빠지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이 반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XRP를 글로벌 유동성 브릿지, 기간 결제 인프라, 토큰화된 자산 시장과 연결된 자산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00, $50,000 같은 숫자는 매우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XRP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인지 아니면 전 세계 돈의 이동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인프라 자산인지에 따라 평가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기대감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기 가격이 답답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XRP가 실제로 어떤 인프라와 연결되고 있는지, 기관과 금융권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이 제도권 안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해 가는지 봐야 합니다. XRP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차트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공급량, 유동성, 기간 채택, 글로벌 결제 시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XRP가 정말로 글로벌 가치 이동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 논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 $10,000, $50,000 같은 전망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XRP의 분할성, 제한된 공급량, 유동성, 효율성, 그리고 글로벌 결제 시장이라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XRP를 그냥 단순한 알트코인으로 볼 건지 아니면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볼 것인지 결국 리플 투자자들이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리플 XRP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진짜 돈이 되는 핵심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암호화폐 전략의 비축에 서명하기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 측에서도 비트코인의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도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인 배런 트럼프입니다. 24년도 되신 당시에 가까운 신장으로 아버지의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배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바로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요.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욱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 역할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월드 리버티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고정 댓글에 현재 링크 2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PC로 작성할 수 있는 링크와 모바일로 작성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편하신 링크로 들어오셔서 설문 작성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작성하신 후에 제일 아래쪽에 리플바 배런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도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